안녕하십니까. 봉사단에 갔었습니다. 그저께요. 그러면서 어느 친구에게 제가 자네 55년생이지? 네, 맞습니다 형님. 그래서 어쩌라고요? 55년생 할배란 말이지? 지공세대구만. 이제 노인 인구수에 당신이 들어갔다고 올부터. 그리고 지도 벌써 이제 지하철 공짜 세대입니다. 요새는 잠이 안 오대요. 우울증이 생긴다 봅니다 형님. 그렇습니다. 55년생 베이비 부모 할배 참으로 축복받아야 하나? 아니면 서로 후회를 해야 되나? 55년생 비비님들 힘내시고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실래요? 불면증의 식욕저하 우울증이신가요? 부모님과의 갈등과 또는 여성 비비님들은 시부모와의 갈등을 겪고 계신 중인가요? 집안에 문제 있을 때마다 시부모 또는 편드는 남편의 태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고 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는 없으시죠. 그런 곳에라도 가면 요즘은 어때요? 우리 세대에서는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그 정신병자라고 주변에서 할 것 같고 남편이나 아이들에게도 특히 정신과 간다는 말을 꺼낼 수도 없었죠. 그래서 욱하는 성질이 많은 남정네들은 소주를 마시고 담배를 태우며 그 우울감을 덜어내려고 젊은 날에 그렇게 술들을 많이 마신다 봅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이비들 삶 자체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태어나는 샌드위치세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자식으로부터 효도 못 받고 살아온 참으로 딱한 세대가 아닐까요? 요즘 툭하면 터져나오는 뉴스를 보면 정신질환을 겪는 이가 주변에 흉기를 막 휘둘렀다거나 막 살인 혹은 자살을 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놀랍지도 않아요. 한국의 하루 자살 명수는 37.5명이랍니다. 요즘 통계가요. 그러나 그런 건 쇼킹한 뉴스는 아니지요. 자식을 죽이고 남편을 죽여 시신을 훼손하여 여기저기 이산저산에 던지고 파묻고 한다는 뉴스를 들어도 그래요? 하며 자기 일을 합니다. 보도에 둔해졌죠. 이렇게 무관심, 둔해짐, 그거 금방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좋은 습관이지요.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이 나빠진 것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고령사회로 갈수록 노인층이 늘면서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을 앓는 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번아웃이라는 증상을 아시나요? 번아웃은요, 일에 몰두하던 이가 지속적으로 업무와 스트레스를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고 무기력해지는 증상이랍니다.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지거나 자기로부터 분리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갖는 증상이 번아웃입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쉽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사회 전반으로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자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끔찍한 사건이 흔해지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늘어난 것도 많고요. 55년생 비비님들 어쩌다 할배가 되셨습니까? 먹으면 죽는 약이 무엇인가요? 우스갯소리로 나이입니다. 나이. 맞아요. 누가 먹으라 해서 먹나요? 그냥 어거지로 먹고 마는 게 나이라면 우리 55년생 비비님들
축하해 드려야 옳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이 내 일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고 틈만 나면 암송하세요. 아침에 눈을 떠지면요, 아, 젊어서 좋다 하고 픽 웃으십시오. 일어나서 산책하세요. 그리고 용돈벌이가 뭔지 연구하고 알아보고 인터넷 구직자리 알아보고 안 되시면 저처럼 유튜브라도 배우셔서 시간 버시고 용돈 버시고 자존심 세우시고 자긍감도 느껴보세요. 오늘이 제 영상 게시한 게 딱 한 17일 정도 되나요? 새싹 유튜버입니다. 초보 유튜버입니다. 제 채널이 어디로 사라졌는데 올려면 없어져 버려요. 도통 반응도 없어요. 누군가 시청하셨을까 하고 들어보면 고작 조회수가 오늘부로 뭐 140명 들어왔다고 표시가 되네요. 재미없으니까 훅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올해로 들어오신 55년생 비비님들께 한 해 5조에서 6조가량 복지 비용이 들어간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요, 55년생 비비님들이 쓸 복지 비용은 국민연금, 또 기초연금, 장기 요양보험, 진료비에서 이제 할인되는 부분, 무료 혜택, 지공세대, 지하철 공짜로 다니는 비용, 이런저런 비용을 합쳐서요, 모두 합치면 5조 원 정도 든답니다. 엄청난 돈이잖아요. 55년생 비비님들은 71만 명 중 대략 3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걸로 전망된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40만 명이 되니 반은 열심히 살아오셔서 국가에 이바지하는 역할도 해오셨네요.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국민연금에는 연 2조 원이 넘게 들어간다. 베이비 세대가 고령화되면 복지비가 급증하는 건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100년을 살 수 있을까? 요즘도 갖가지 생약이 나오고 자연에서 찾아낸 생약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수백만 원을 호가한대요. 웃기는 얘기 또 있어요. 사실입니다. 17세기 유럽에서는요,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만병통치약으로 수은을 장기 복용했대요. 수은. 우리나라에 수은 먹었다는 중난 줄 알잖아요. 옛날 단 걸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찬물에 우리 부여에서는 삭가루라고 했어요. 삭가린을 타서 그렇게 한 모금 한 컵 쭉 마시면 되게 달고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게 60년대인가? 지금 식품에 사카린 넣었다 하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이 밝히는 만병통치약은요, 바로 뭐냐면요, 1위가 소식이랍니다. 지금 잡수시는 거 3분의 2로 줄이시면 돼요. 작게 먹는 거, 아니 적게 먹는 게 만병통치랍니다. 저도 이걸 상당히 좀 느끼고 있습니다. 부대끼지 않잖아요. 조금 먹으면. 모임 가서 어떤 데 삼겹살 같은 거 좀 많이 먹고 거기다 밥 한 공기에 된장까지 먹고 나면 배가 터부룩 해가지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좀 붓는 것 같고 그래갖고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소식하시고 채식 위주로 하세요. 아무리 건강 암 하는 박사님들이 결국은 소식을 이야기하십니다. 아유, 나훈아님 노랫말 중에 갑자기 생각해요. 아까 그래서 메모를 해놨는데요. 이런 얘기거든요. 큰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 때론 사랑에 빠져 비틀댄 적이 있지만 입술 한번 깨물고 사내답게 웃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자랑할 건 없어도 부끄럽지도 않아. 한때 철없던 시절 방황한 적은 있지만 소주 한잔 마시고 사내답게 잊었다.
조마조마하면서 살마살마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이 세상을 믿었다. 미련 같은 건 없다. 후회도 역시 없다. 비비님들, 산에도 밖에 살다가 산에도 밖에 갈 거다. 우리 남은 인생 오늘도 멋지게 화이팅 합시다. 55년생 비비님들 축하드리고요. 멋지게 화이팅 하시고 유튜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 친구 유튜브에 관한 말씀을 메모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비비님들이 유튜브를 하시려고 해도 굉장히 어떤 경험이 없으시죠. 제일 먼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이 나이가 들어도 유튜브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남들한테도 묻지만 자신에게 가장 많이 묻는 말이 될 거예요. 내가 유튜브 할 수 있을까? 유튜브 하고 이러는 싶은데 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으시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가 많으면 경험이 풍부한 건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 그 약간 편향적이고 또 자기 자신의 그 기분만 얘기했다면 이제 여러 사람 말에 경청할 수 있고 상대방을 나와 틀리다가 아니라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경험이 풍부해졌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같이 그 은퇴자들은 개인 시간이 많아요. 직장에 시간 맞춰서 근무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흘러갔고, 이제는 내 시간이 좀 많다. 개인 시간이 많다. 이 개인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그때 내가 참을 걸 왜 그런 일을 했었지? 내가 이걸 선택을 잘못해갖고 이게 경제적으로 내가 압박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그때 그럴 걸. 뭐 이런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요. 부부관계라든지 자식과의 관계라든지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막 떠오르는 그런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할 말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좀 들어주지 않잖아요.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요점만 간단히 1절만 얘기하지 3절까지 얘기했다는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어디에 그냥 할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는 내 친구 유튜브는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기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요, 유튜브가 이게 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거예요. 결심을 하셔야 되고, 이 결심이라는 게 참 어렵죠. 그러나 유튜브를 해서 용돈도 벌고 자존감도 찾을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유튜브에 관해서 많은 걸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죠? 연구? 취미?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성공한 유튜버들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용기?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관한 책도 보시고 다른 사람이 유튜버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컨텐츠를 어떻게 할까 하는
연구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비비님들 걱정 마시고 이렇게 초기에는 제가 체계가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유튜브님들의 그 용기를 주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연구적인 그 태도를 가지시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5분이 다 됐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